무대의 조명이 모두 꺼진 밤. 수만 명의 환호가 사라진 자리엔 고요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날 이찬원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콘서트를 마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매니저와의 연락이 끊겼고 차량 동선 역시 포착되지 않았다. 공연 관계자들은 분명 인천으로 향한다고 했다. 고입을 모았지만 새벽 3시 한 통의 목격 제보가 들어왔다. 그를 인천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는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이찬원은 분명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거나 혹은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저조차 닿을 수 없던 그 몇 시간의 공백.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오늘 드디어 밝혀진다. 돌아가지 않은 이유, 그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가 떨림과 함께 전해졌다. 그의 말 속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한 사람의 진심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서울 올림픽홀은 뜨거웠다. 수천 명의 관객이 이찬원을 연호했고 그는 무대 위에서 끝까지 웃었다. 피곤한 기색조차 없었다. 우리 내게는 최고의 하루입니다. 그의 마지막 멘트는 그렇게 따뜻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공연 종료 시각은 오후 9시 47분. 퇴장 후 백스테이지에서는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매니저는 평소처럼 차량을 대기시켰다. 하지만 대기실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 이찬원은 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다. 화장실에 간 거겠지. 팬들에게 인사하러 잠시 나갔나 봐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지막으로 찍힌 CCTV 화면은 공연장 지하 출입구에서 그가 홀로 나서는 장면이었다. 그때 시간이 정확히 22시 18분 34초. 그 이후 그의 행적은 완전히 끊겼다. 소속사 측은 급히 매니저와 연락을 취했지만 마지막 통화는 퇴장 직전이었다. 는 답만 돌아왔다. 이찬원은 분명 인천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곳은 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이자 언제나 마음의 안식처로 언급하던 도시였다. 하지만 GPS 기록에는 인천 방향이 아닌 서북쪽 외곽도로가 찍혀 있었다. 그 좌표는 놀랍게도 한때 연습생 시절 살던 낡은 원룸 근처였다. 매니저는 말했다. 거길 왜 지금 가는 거죠? 누구도 이유를 몰랐다. 단지 그곳은 그가 힘들 때마다 홀로 숨어 울던 장소였다는 것만이 주변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밤 11시 팬 커뮤니티에는 첫 번째 게시글이 올라왔다. 콘서트 끝났는데 찬원님 소식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 몇 분 뒤 SNS에는 매니저도 연락 안 된다. 소속사 측이 찾고 있다. 는 루머가 폭발처럼 번졌다. 자정이 넘자 이찬원 실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팬들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는 콘서트장이 있던 잠실 근처를 직접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새벽 1시 한 통의 목격 제보가 기자단에 들어왔다. 한 남자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혼자 걷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찬원이었어요. 목격자는 경기도 파주시 외곽 한적한 주유소 근처라고 말했다. 인천이 아닌 정반대 방향이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처음엔 이를 부인했다. 지금은 정확히 확인 중입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안한 팬들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그가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근거는 그의 마지막 공연 인터뷰 속 한 문장이었다. 무대 위의 찬원도 무대 밖의 찬원도 언젠가 모두 이해받을 날이 오겠죠. 그때는 그냥 철학적인 말로 들렸지만 지금은 의미가 달라졌다. 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새벽 2시 40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앉은 한 남자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다. 짙은 모자, 익숙한 코선, 그리고 손에 쥔 커피캔. 캡션엔 짧게 써 있었다. 나 있었다. 혼자였다.
사진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댓글에는 불안과 추측이 뒤섞였다. 누굴 기다리는 건가? 도망친 건가? 아니면 그냥 쉬고 싶은 걸까? 때 소속사 직원 한 명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사실 찬원 씨가 며칠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는 인터뷰 일정도 취소하고 연습실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공연 전날 밤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고 말했다고 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누군가는 번아웃을, 또 다른 누군가는 이별의 예감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새벽 남성이 조용히 소속사 건물 앞에 나타났다. 후드티를 눌러쓴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바로 이찬원이었다. 찬원 씨,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돌아가지 않은 이유, 곧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량에 올라 그대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의 SNS는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고 소속사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팬들은 여전히 그의 귀환을 기다리며 그가 있었던 곳이라 불리는 파주 주유소 근처를 찾아가 작은 메모를 남겼다. 괜찮아요. 천천히 와도 돼요. 는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서 는 분명히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찾으러 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 때 모두는 그 이유를 듣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이틀이 흘렀다. 는 침묵하지 않았다. 이찬원 실종 미스터리, 팬들 불안 극대화, 소속사 입장. 뉴스의 헤드라인은 연일 그 이름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가족조차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단지 한 가지 단서만이 남아있었다. 새벽, 그가 파주시 외곽에서 커피 한 캔을 마시고 있었다는 목격담. 그 근처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 바로 그 집이 그가 연습생 시절 머물던 원룸 건물이었다. 기자는 조심스레 그곳을 찾았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먼지 낀 복도. 모든 것이 멈춰 있는 듯 했지만 한쪽 벽에는 새로 붙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이곳에 있으면 예전에 내가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쓴 건지, 언제 붙은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필체는 분명 이찬원의 것이었다. 그는 그곳에 왔다. 그리고 무언가를 남겼다. 기자는 주변 사람들을 찾았다. 인근 편의점 주인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틀 전 새벽 2시쯤이었어요. 모자 눌러쓴 젊은 남자가 와서 커피를 샀죠. 근데 눈이 빨갰어요. 많이 울었던 것 같았어요. 그 시간 소속사는 내부 비상회의를 열고 있었다. 매니저는 책임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팀장은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찬원 씨는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나 팬들은 믿지 않았다. 그의 과거 인터뷰, 무대 위 발언, SNS 글이 모두 다시 분석되며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다. 누군가와의 갈등, 심리적 부담, 가족 문제. 그는 도대체 왜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그날 밤 돌아가지 않았던 걸까? 며칠 후 기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 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사람. 파주에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누구도 찾아오지 말아요. 그건 그의 선택이에요. 통화는 15초 만에 끊겼다. 남성의 목소리는 분명 이찬원의 매니저였다. 이튿날 기자는 파주시 외곽 그 폐가 근처의 작은 교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낡은 벤치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봉투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돌아가지 않은 이유, 찬원. 기자는 숨을 삼켰다. 편지 안에는 길지 않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무대는 언제나 빛나지만 그 아래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림자가 커질수록 내 웃음은 더 가짜가 되어 갔죠. 나는 오늘 그 그림자와 마주하러 왔습니다.
누군가에겐 도망처럼 보이겠죠. 만 나에게 이건 돌아가기 위한 멈춤이에요. 팬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마다 당신들의 목소리가 날 다시 세웠어요.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속엔 끝없이 반복된 고독과 자책이 묻어 있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행이었을 뿐이다. 그날 저녁, 이찬원은 마침내 기자 앞에 섰다. 뻔한 얼굴, 그러나 눈빛은 맑았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돌아가지 않은 인류? 그냥 사람답게 있고 싶었어요.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기사보다 무거운 진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인천으로 향했다. 기자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다. 그는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며칠 뒤 그의 SNS에는 단 한 줄의 글이 올라왔다. 무대에 다시 설게요. 이번엔 진짜 내 목소리로. 그 한 문장에 수십만 개의 하트가 달렸다.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돌아가야 할 곳은 무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었다. 그날 이후 그가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세상에 들린 날이었다. 비가 내렸다. 인천의 바닷바람이 무겁게 흘러가던 그날. 한원은 다시 무대 위에 섰다. 문 앞의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또 지었다. 다녀왔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관객석은 순식간에 울음과 박수로 물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낮고 조금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짜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가 노래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상처와 회복이었다. 는 마치 한 편의 고백처럼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듯했다. 기자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에도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돌아왔고 이번에는 자신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연예인은 빛 속에 산다. 하지만 기자는 이제 안다. 그 빛이 얼마나 뜨겁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숨어 있는지를. 찬원의 사라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와 마음을 되찾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모두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진짜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멈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찬원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돌아볼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 이상 단독 보도팀. 노래가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보았다.